나이 먹을수록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5가지 비밀.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심코 흘린 말이 돌아올 때는 삶을 흔드는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숙 님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쌓인 서운함, 딸에 대한 섭섭함, 동생들과의 오래된 상처를 친한 친구니까 괜찮겠지 하고 모임에서 털어놓았던 그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우리 얘기 다 하고 다닌다더라. 딸도 냉랭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죠. 마음을 풀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가족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 들었는데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흘러가던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평생 쌓아온 이미지를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 갈등의 상당수가 작은 말실수, 서운함 섞인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5가지 비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것이고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먹을수록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비밀은 바로 가족에 대한 오래된 원망을 남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정숙 님은 단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자기 말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일딸이 본인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 동생들에게서 받았던 상처까지 평생 가슴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한 번에 풀어놓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말들이 며칠 뒤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걱정돼서 그랬다며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또다시 옮겨지며 결국 남편과 딸에게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이정숙 님은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은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잠시 시원하려고 한 말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평생 그렇게 생각해왔구나라는 상처로 남아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깐의 하소연이 누군가에게는 그 집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꼬리표가 되어 돌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이 겪는 정서적 갈등의 상당수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에게 내 원망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 집의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내뱉은 서운함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가족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말한 틀 안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해결책은 무조건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풀어내야 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깊은 상처와 원망은 떠들어 푸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당사자에게 차분히 말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당신이 이래서 속상했다가 아니라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방어적 태도가 내려가고 서로의 진심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당사자에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라면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쓰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막상 적고 나면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이나 종교 활동을 통해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분들도 많지요. 혹시 이런 반론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한데 친구에게조차 말 못하면 나는 어디에 털어놓으라는 거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마음이 걸린다면 그 말은 아직 꺼내서는 안 될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더라도
이름 상황 과거의 구체적 사건은 최대한 흐리고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딸이 이래서 속상하다가 아니라 요즘 내가 마음이 좀 헛헛하다라고 표현하는 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의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는 곧 나 자신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가족의 흉을 털어놓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위로를 얻는 대신 가족의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허물을 감싸주는 태도는 오래 보고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나의 입을 조심하는 순간 가족은 나를 더 믿고 더 편안해하고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나이 먹을수록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비밀은 상속과 재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앞서 다뤘던 사례와 다르지만 상속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알려야 오해가 없다며 술자리나 친척 모임에서 가볍게 언급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열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가족 간의 감정은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상속 이야기는 그만큼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가 집을 물려받을지, 현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 말입니다. 많은 분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75세 박남철 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평소 형제, 자녀들과 사이가 좋았던 그는 친척 모임에서 술 한 잔이 들어가자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집 주고 둘째는 좀 덜 줘도 이해하겠지. 그래도 둘 다 잘 살지 않나. 처음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조카가 그 말을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다시 자매에게 전하면서 이야기는 원래의 뉘앙스를 잃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남철님의 둘째 아들이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큰아들도 미묘하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지켜온 가족의 균형이 단 한마디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노년층 갈등 조사에서도 형제 간, 자녀 간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상속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받는가, 나는 덜 인정받은 건가라는 감정 문제가 핵심입니다. 젊을 때라면 아버지 뜻이겠지 하며 넘길 수 있는 말도 노년에 들어서면 그 말이 가족관계의 마지막 단추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자녀와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조용한 자리에서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 계획은 공개 발언이 아니라 정리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공증이나 유언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도 너에게 얼마 준다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라는 차분한 맥락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더 싸우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들은 약속, 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즉, 말로 흘린 정보가 오히려 오해를 키웁니다.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 상속 계획은 말이 아니라 종이, 즉 문서로 남기고 주변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오직 당사자와 법적 절차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필요 없는 상처를 부르고 상처는 오랜 가족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속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평생 신뢰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내가 쉽게 꺼낸 한 문장이 자녀 사이에 오해가 되고 형제 사이에 질투가 되며 결국 내가 떠난 후까지도 남는 감정의 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상속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단단히 남기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현명한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먹을수록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비밀은 다른 사람이 내게 털어놓은 속사정, 특히 며느리 사위 이후 친구의 약점을 제3자에게 슬쩍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른이니까 들어줄 것이다. 판단 없이 품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누군가가 믿고 맡긴 마음을 내가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순간 그 신뢰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문제는 더욱 민감하지요. 69세 최영수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좋았던 그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의 사소한 갈등,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까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었죠. 최영수님은 며느리가 자신을 믿고 이야기해 준 것이 고마워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가벼워지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웃에게 우리 며느리가 요즘 소가리를 많이 한다더라고 걱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바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며느리 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만 말씀드린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고 최영수님은 자신이 잘해보려던 마음이 결국 며느리와의 신뢰를 깨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비밀을 지키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실제 한 조사에서도 노년층이 가장 상처받았던 경험 중 하나가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때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야 그냥 말이 새어나갔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인간관계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한 번의 말실수가 관계 전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싶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 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선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담긴 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어르신은 아무리 가까워도 내 이야기를 밖으로 흘리겠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에 관한 이야기는 작은 균열만 생겨도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을 때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도 괜찮은가? 라는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질문에 마음이 걸린다면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누군가의 허물이나 사정을 말하는 방식 대신 상태가 아닌 감정만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며느리가 요즘 힘들대라는 말 대신 요즘 나도 마음이 조금 무겁다라고 내 감정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비밀을 맡았다면 그것을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산책글 쓰기 기도 취미 활동 같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은 남지만 감정은 흘러가니까요. 혹시 이런 반론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험담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말한 건데 그것도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고민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순간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말에 담긴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비밀을 지키지 못한 어른이라는 인식이 남게 되죠.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게 마음을 열어준 순간 그 비밀은 나의 품격을 증명하는 시험지가 됩니다.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흘리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그 침묵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로, 나이 먹을수록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비밀은 바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과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표현들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도 없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더 바라겠냐. 이제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뭐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이에게는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곧 나의 존재감을 규정하는 마지막 신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말들이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스스로에게도 나는 정말 쓸모없다는 부정적 암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78세 김오식 어르신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 어르신은 손주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버릇처럼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너희한테 짐만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며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무언가 함께하자고 제안할 때도 할아버지는 힘들잖아라며 조심스러워졌고 가족 행사에서 김어르신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자꾸 빠져있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어르신의 입버릇은 스스로를 약하고 귀찮은 존재로 만들었고 가족들도 그 렌즈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김어르신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그게 진짜가 돼버렸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의 우울감은 반복되는 자기 비하 표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아파도 그래도 오늘은 괜찮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올리게 될까요? 아마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마음이 허전해서, 혹은 그저 습관이 되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결국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때로는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부모가 외롭다, 쓸모없다고 반복하면 자녀들은 의무감과 압박감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무게 때문에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애들은 예전처럼 나를 챙기지 않을까? 라는 서운함 뒤에는 사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해버린 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픔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표현 방식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너무 아파 죽겠어. 대신 오늘은 무릎이 좀 시리네.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라고 표현하는 것.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대신 천천히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는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혹시 이런 반론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데 그 정도도 못하나요? 하지만 농담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농담 속에 진심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 말이 사실처럼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손주가 나를 할아버지는 항상 아픈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할아버지는 힘들어도 꿋꿋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요?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약자로 만들고 가족에게는 부담을 주며 손주들에게는 노년을 두려운 시기로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표현만 바꿔도 노년은 훨씬 우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대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말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자존감이자 품격입니다. 5번째로, 나이 먹을수록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비밀은 집안의 오래된 상처와 흑역사를 손주들이나 주변 사람 앞에서 자세히 풀어놓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이야기 같아도 노년이 되면 내가 한 말이 가문의 공식 기록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나 형제 간의 오래된 갈등, 친척 사이의 금전 문제 같은 이야기는 한 번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이야기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지만 말이 남긴 감정의 흔적은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0세 오말순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소 가족 모임을 좋아하던 그는 손주들이 모이면 정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손주가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는 왜 잘 안 만나요?
라고 물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순간 서운했던 기억이 떠오른 오말순 어르신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야, 옛날의 말이다. 그 큰아버지가 집안 사정 어려울 때 우리한테 한 짓이? 그러면서 수십 년 전 벌어졌던 유산 다툼, 서운함, 오해를 감정 섞인 목소리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속 시원한 듯 느껴졌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사촌들과 만나기 어색해하며 이유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엄마가 또 그 이야기를 했대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결국 오말순 어르신은 자신이 오래전에 끝났다고 여겼던 상처를 다시 되살려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연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가족 갈등은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어른 세대의 부정적 이야기나 편향된 기억은 손주 세대에게 특정 가족 구성원을 왜곡된 이미지로 남기고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리감까지 만들어낸다고 하지요. 부모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조부모가 들려준 이야기는 집안의 진짜 모습처럼 새겨지기 때문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꺼내고 싶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흐려지지만 그 상처를 꺼냈을 때의 감정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당시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실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손주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이나 과거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의 깊은 의미 대신 우리 집안은 문제가 많구나라는 단정적인 인상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를 나눌 때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인지,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이야기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교훈을 주고 싶다면 사람을 탓하는 대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지혜를 얻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꼭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말이 아닌 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기나 편지 같은 글은 사실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고 감정의 불필요한 증폭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필요할 때 조용히 꺼내어 읽히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지나온 삶의 교훈을 들려줄 수 있지만 어린 손주에게는 가벼운 추억이나 따뜻한 기억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반론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나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것과 상처를 전염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진실은 사실로 전하면 되지만 상처는 감정이 실릴 때 다른 세대로 옮겨갑니다. 결국 어른이 지켜야 할 일은 집안의 아픈 과거를 숨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다시 심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일입니다. 결국 오래된 집안 이야기는 말하는 순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됩니다. 내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도 말로 다시 꺼내는 순간 지금의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품격 있게 다루는 침묵이야말로 어른이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유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비밀을 잠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한 오래된 원망을 쏟아내는 1. 상속 계획을 가볍게 말하는 1. 누군가 맡긴 비밀을 흘리는 1.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집안의 오래된 상처를 다음 세대 앞에서 풀어놓는 일까지. 겉으로 보기엔 모두 별것 아닌 말처럼 보였지만 그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사람의 마음과 관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말실수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관계를 흔드는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이든 어른에게는 품격이자 신뢰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줄여야 하는지 알게 되면
남는 자리에 채워야 할 것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말 대신 따뜻한 시선을 주는 것, 원망 대신 짧은 안부를 건네는 것, 상처 대신 작은 배려를 건네는 것. 입을 닫은 자리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은 듣는 귀와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아끼는 만큼 내 말을 아끼고 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더 단단히 정리할수록 남은 날들의 평온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부터 실천해 보려 합니다. 남편에게는 잔소리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멀리 사는 친구에게는 자랑 대신 조용한 안부 전화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큰 것 하나를 바꾸기보다 작은 말 한 줄을 바꾸는 것. 그것이 노년을 우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관계를 지키고 여러분의 침묵 하나가 평화를 불러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